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그 교재 종이 있죠? 이렇게 유인물. 거기 보시면 이제 넘기시면 오늘 일정이 있고요. 일정 뒤에 보시면 이제 제 담당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제한 시간 안에 두 가지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제가 올해 6년 차가 됐습니다. 2015년도에 처음 꿈의 학교가 시작될 때 시작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6년째 왔는데요. 제가 그동안 하면서 느꼈던 점, 또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어떤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먼저 이야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이 신규로서 특별히 올 한 해 꿈의 학교를 운영하시면서 기억하셔야 할 세 가지를 간추려서 설명하고 제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유인물 다 피셨죠? 예. 자, 먼저 저는 성남 램프 꿈의 학교고요. 저희는 학부모들이 운영 주체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운영 주체들이 계시죠. 뭐 개인도 있고 비영리 단체도 있고 뭐 복지관도 있고 문화센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개인이면서 학부모들이 꿈의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뭐 다른 소개는 그만두고 저희들의 설립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꿈의 학교를 시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것은 시작할 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저희들이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었고, 처음에는 꿈의 학교와 전혀 엉뚱한 짓도 해봤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운영을 하면 되겠다 한 건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 기획 운영입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두 번째는 꿈과 진로에 대한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세 번째는 환경과 변화에 상관없이 뭐 졸업을 하든 뭐 어디 그 학교를 떠나서 전학을 가든 상관없이 지속적인 활동, 그 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동일한 기회를 제공하고, 마지막은 저희들이 학부모가 운영 주체라고 그랬잖아요. 뭐 저희는 뭐 저부터 어디 뭐 기관에 있거나 뭐 그냥 순수한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새로운 교육의 주체로 활동을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게 2015년도 꿈의 학교가 시작되면서 램프 꿈의 학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런 조직을 갖췄어요. 여러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만한 게, 먼저 저희는 운영진이 있습니다. 이 운영진들은요, 교장, 저희 행정국장은 뭐냐면 매번 강조하는 그 어려운 회계 업무. 아직도 마음에 와닿지 않죠. 회계가 어렵다는 게. 이제 슬슬 와닿으실 겁니다.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행정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 다음에 교육국장은 저희들이 각 프로그램을 이제 마을이라고 했는데요. 그 각 프로그램들의 마을을 총괄하는 분을 교육국장. 그 다음에 마을장은 제가 여기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운영진을 꾸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강사입니다. 교사. 학부모가 강사가 되기도 하고 전문 강사가 되기도 하고, 이분들은 각 프로그램을 전담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운영진과 강사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요 밑에 있는 마을장은요, 학생 관리와 보조교사 역할을 합니다. 매번 나와서. 강사가 수업하다 말고 출석 체크하기 어렵잖아요. 그쵸?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보기 어렵고.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꿈의 학교 일은 아니었는데요. 제가 어디서 이렇게 학생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집에서는 출발했어요. 근데 안 왔어요. 집에서는 출발했으니까 갔겠지 하고 말았고, 저는 안 오니까 오늘 안 오는 거구나 하고 말았어요. 근데 얘가 오다가 중간에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을장이 하는 가장 큰 학생관리의 역할은요, 못 오면 못 온다고 미리 연락을 받으세요. 오늘 우리의 결석합니다. 좀 늦습니다. 근데 그런 연락 없이 30분이 지나도 아이가 안 나타나면 무조건 집에 전화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마을장에. 왜냐하면 안전이 중요하니까. 아시겠죠? 여러분, 꿈의 학교를 아무리 잘해도요, 사고 한 번 나면 끝입니다. 학생 안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담당하고요.
또 담임교사와 강사는 활동에만 전념합니다. 수업 준비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학부모 지원단은 누구냐면요, 꿈의 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 학부모님들이십니다. 학부모들이 오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물론 매 시간 오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어디 야외 견학을 간다든가 그날 활동에 좀 어른들의 손이 좀 보조로서 많이 필요하면 학부모를 꼭 부르세요. 이 학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실제 이 학생들을 꿈의 학교에 보내주는 분은 학부모입니다. 학부모가 안 보내주면 애들 안 와요. 시험 때라고 공부하라 그러면요, 시험 기간에는 꿈의 학교 출석률이 뚝 떨어지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해하고 참여하고 함께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꿈의 학교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장점이 있어요. 첫째로, 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는 이제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꼭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꿈은 찾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다. 근데 그 꿈을 만들려면 많은 경험을 해봐야겠죠. 그렇죠? 근데 그걸 다 돈 주고 사교육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하려고 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런 꿈의 학교들을 통해서 얼마나 당양합니까? 그렇죠? 예, 활동을 하고 그 꿈들이 하나의 퍼즐 조각처럼 경험들이 모이고 모여서 한 판의 퍼즐이 완성되고 그것이 이 학생의 인생이 되듯이 다양한 경험들이 결국 꿈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더라. 첫해 영화마을 학생이 하나 지원을 했는데요. 단편 영화. 자기 꿈은 영화 감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켰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단편 영화 하나를 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졸업 발표회 때 이제 뭐 저희는 이제 성남시청에서 온누리홀에서 하는데 이렇게 뭐 외부 손님들, 시의원, 도의원, 뭐 교육청에서 오셨는데 제가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라고 시켰어요. 동기도 좋잖아요. 그쵸? 영화 감독이 꿈인 학생이 꿈의 학교에 와서 영화 마을을 통해서 그 꿈을 찾아간다. 근데 얘가 마이크를 딱 잡더니 첫 마디가요, 저는 영화 감독이 꿈이었습니다. 제가 속으로, 그래, 잘하고 있어. 감동을 좀 줘라. 근데 그 다음 나온 얘기가 뭐냐면요, 근데 저는 꿈의 학교 활동을 통해서 감독의 꿈을 접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랐는 줄 아세요?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애 꿈을 다 꺾어버렸나? 근데 얘 얘기는 뭐냐면, 그냥 보이는 영화의 장면들, 그 감독의 역할들만 좋아 보였지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다는 거예요. 뭐 간접적으로나 아니면 좀 작게나마 경험해보고 나서 감독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구나. 그리고 접었대요. 그것도 뭐 꿈을 찾는 방법이죠. 그쵸? 근데 이제 그때 중3이었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교 3년 마치고 작년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물론 영화 쪽은 아니고 다른 쪽 전공으로 들어가서 우리 꿈의 학교 영화 마을에 와서 보조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야, 감독 꿈도 아닌 애가 왜? 그랬더니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있고 생각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놓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래, 이런 장점이 있구나. 두 번째는요, 미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우리 오케스트라도 하는데요, 그 2015년도에 EBS에 행복한 교육 세상에 이제 꿈의 학교를 소개하러 제가 아이들을 데리고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그 개그맨 중에 염경환 씨라고 아세요? 그렇게 머리 좀 없으시고 이렇게. 그분이 사회를 봤는데 그 학생한테 물은 거예요. 이 학생이 오케스트라 중에 호른이라고 혹시 아세요? 이렇게 금관. 호른을 하는 초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묻기를 너는 그럼 꿈이 오케스트라 연주자니? 그랬더니 이 학생이요, 아니요, 저는 외교관이 꿈이에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렇게 오케스트라 활동을 열심히 해? 그러니까 이 학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저는요 호른을 불 줄 아는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이건 시킨 거 아니거든요. 저도 감동을 받아갖고. 근데 걔가 지금 이제 고1 됐거든요. 이거 안 보겠지 영상? 외교관, 글쎄. 뭐 어쨌든 예, 삶을 풍요롭게 해주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도 뭐 학부모도 계시지만
초등학교 때는 다 시켜요. 뭐 피아노도 하고 바이올린도 하고 플룻도 하고 미술도 하고 태권도도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중학교 딱 올라가면 다 끊고 이제 뭐하라? 공부해라. 전공할 거 아니면 시간 아깝다고 시키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초등학교 때 했던 것, 또 꿈의 학교 때 했던 것들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꿈의 학교에 와서 활동하고 계속 이어간다면 이 사람이 나중에 직장인이 되건 어떤 직업을 갖건 뭐 동호회 활동도 할 수 있고 그걸로 봉사 연주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할 수 있으면 그 삶이 결국 풍요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또 하나는요, 학생들이 행복해해요. 저도 이렇게 뜻하지 않게 학교에 들어가서 수업 시간에 보고 좀 아이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꿈의 학교 때처럼 초롱초롱한 눈빛을 학교에서 또 본 적이 없다고 학교가 화나겠구나. 많이 못 봤습니다. 그 차이가 뭔지 아세요? 학생이 주도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말하고 싶은 걸 말하고 하니까 다르더라고요. 또 학부모들도 만족하는 게요. 참관을 와요. 보조교사로 와서 도우미로, 안전도우미로 와서 보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활기차게 하고 뜻하지 않은 일에 열심을 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이가 이런 면도 있었네, 이런 모습이 있었네, 그러면서 만족해하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6년째에 접어들면서 어떤 꿈의 학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좀 발전시켜보자 그래서 전문가, 멘토, 멘티로 해서 매칭을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중3까지만 합니다. 초등학교. 그래서 어떤 예고, 예중 가는 애들, 뭐 영화라든가 음악이라든가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렇게 소개도 해주고요. 현장 체험도 할 수 있게 해주고요. 그런 활동의 기회들을 주고요. 또 장안중학교, 성남중학교 같은 뭐 창체동아리나 자율동아리 같은 데 가서 교사나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저희들이 활동, 자유학년제랑 연결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꿈의 학교의 가장 중요한 건 마을과의 연계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니까. 그래서 활동을 해도 그냥 어떤 지정된 장소 안에서만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나갔어요. 그래서 오케스트라 연주회도 성남시청에서도 하고요. 저쪽에 이제 저희는 서현동, 분당동을 중심으로 하니까 율동공원에 가서도 야외 음악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마을은 영화를 찍으려니까 다양한 그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가서 장소 섭외를 실제로 해요. 뭐 개인 사업장이나 공공도서관이나. 그러면서 재밌는 건요, 어른들이 뭘 하겠다고 부탁하면 안 빌려줘도 아이들이 부탁하면 빌려줘요. 왜 영화 다 끝나면 맨 끝에 이렇게 자막 올라가잖아요. 그걸 뭐라고 했죠? 왜 그거? 네.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그 서현역에 있는 그 설빙? 팥빙수 거기 섭외해갖고는 저희가 영화 끝에 장소 협찬해서 이렇게 글씨 넣어드릴게요. 그랬더니 그거 뭐 한 줄 들어간다고 저는 안 나왔대요. 한 줄 들어간다고 뭐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의 활동이 좋고 귀여우니까 장소도 빌려줘서 거기서 영화도 찍고 그런 활동들을 연결해서 했습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더 나은 발전을 위해서 꼭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첫째는요, 학부모와 소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아이들은 가고 싶어 해도 학부모가 안 보내면 안 옵니다. 못 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이해해야 되고요. 학부모들이 꿈의 학교 취지를 알아야 되고요. 학부모들의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럼 학부모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들의 진로와 끼를, 여러분 보면 이제 활동일지도 쓰시고 필요하면 각 학생마다 포트폴리오도 만드셔갖고 그걸 나중에 집으로 보내보세요. 부모들이 감동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매주 가서 이런 활동했구나, 이런 모습 했구나. 또 여러분이 SNS 뭐 이렇게 학부모들 모이는 밴드나 단톡방 만들어서 그날 활동한 사진들을 다 올려주세요. 또 결과물이 있으면 집에 보내셔서 뭘 했는지 부모가 그때그때 알 수 있도록. 그래, 오늘은 이거 했구나. 오늘은, 그리고 아이들한테 집에 가서 그걸 갖고 부모와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요. 저희는 시험 기간에는 쉽니다. 보통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하시는 데는
시험 지장을 엄청 받습니다. 그래서 아예 쉬세요. 그냥 봐서 한 2주 정도 앞뒤로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집에서도요, 꿈의 학교가 어쨌든 애들 수업도 배려해 주는구나 그렇게 느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이제 안전보험 의무 가입 다 하셨죠? 네. 예, 아직 뭐 시작 안 하신 분은 시작하면 이건 의무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안전도우미 동행해서 안전하게 한다는 것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쨌든 질이 좋아야 됩니다. 꿈의 학교가 공짜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쩔 때 몰려와요. 저희들이 첫 해요, 창의미술 할 때요, 15명 모집했는데 2주 동안 학생 모집 기간을 근데 3일 만에 170명이 지원했어요. 도중에 끊었어요. 근데 재미없고 지루하면요, 공짜니까 쫙 빠져나가요. 그래서 질 좋은 활동이 필요합니다. 질 좋은 활동. 그냥 대충 때우려고 생각하시면 내년에 학생 모집 안 됩니다. 중간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세 번째는요, 마을 자원을 활용하세요. 그게 여러분 왜 그 공모 양식 쓸 때도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마을과 연계해서 하겠습니까?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렇죠? 네, 괜히 쓰는 게 아니고요. 어쨌든 마을 안에서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요, 저희는 그냥 단순한 방과후의 연장으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 좋은 강사만 준비되어 있으면 멋지게 할 줄 알았어요. 꿈의 학교는 프로그램과 강사가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이 주도하는 겁니다. 물론 찾아가는 꿈의 학교다 보니까 기본 틀은 있고 하려는 커리큘럼은 있지만, 그래서 멋진 아이를 만들겠다, 뭔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겠다, 이게 1차 목표는 아니고요.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하고 주도적으로 흥미를 갖고 끝까지 참여하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운영진의 성장. 그래서 저는 늘 이런 말을 합니다. 관심은 갖되 관여는 하지 마라. 예. 저희는 학부모다 보니까요, 아이들 대하듯이 자꾸 이렇게 다그쳤어요. 야, 이 시간에 끝내야지, 이건 만들어 놓고 가야지, 안 되면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처음에는 해주고. 근데 그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학생들이 답을 찾고 만들더라고요. 때로는 시간이 좀 걸려도. 그 다음에 학생들의 성장. 저희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3까지 한 반에 딱 넣으니까 처음에는 어린애들은 말도 못 꺼내요. 다 뭐 저 고학년들 중심이고,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일부러 저학년을 좀 먼저 시키고 발언 기회도 좀 먼저 주고 하면서, 또 고학년들한테는 우리가 동등하게 같이 하는 거야, 어쩔 땐 동생들의 의견이 더 뛰어날 때도 있잖아, 자꾸 그렇게 인식과 의식을 심어주니까 나중에는요, 의견을 듣고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저학년이 더 활동적인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로 이제는 배려하고 협동하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형같이, 누나같이, 언니같이 그렇게 같은 그룹 안에서, 모둠 안에서도 그렇게 도와주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 6년간의 이야기를 최대한 짧게 마무리를 했고요.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학습 공동체입니다. 모두 5번의 학습 공동체를 준비했습니다. 아까 우리 이제 너무나 좀 부끄럽고 죄송하게 여러분 앞에 위촉장을 받게 돼서, 근데 이 학습 공동체는요, 우리 운영진을 중심으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지원청은 도와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뜻하지 않게 이제 위촉장을 주시고 했는데, 결국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차로 3시에 이렇게 모였고요. 매월 3번째 목요일 오후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간은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 그럼 다음 학습 공동체는 언제냐? 9월 17일이고요. 오늘은 이제 신규만 모여서 네트워크 지난번에 구성한 것 모임을 갖잖아요. 9월 17일은 기존에 했던 2년, 3년, 4년, 5년, 6년 차와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별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근데 이 자리에서 6개 다 모일 수 없어서
오전, 오후로 나눌 거예요. 오전에 3개 네트워크, 오후에 3개 네트워크. 우리가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는 그날 여러분의 꿈에 맡기시고요. 예. 그러면서 9월 17일 날 저희들이 2번째 준비하고 있고요. 3차는요. 이제 8월 말부터 9월부터 10월 말 11월 초까지 중간 컨설팅을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그때 그 네트워크별로 여러분이 참관을 하시는 겁니다. 다른 꿈의 학교를 가서 여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구나. 똑같은 프로그램인데 여긴 이런 시간이 있네. 이런 강사가 있네. 이런 장소에서도 하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하고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3차 학습 공동체는 다른 꿈의 학교를 참관하고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 꿈의 학교에서 간단한 산업 발표를 하거나 아니면 질의응답 강담의 식의 이런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다른 꿈의 학교도 좀 둘러볼 수 있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4차는 10월 15일인데요. 경기도 의회에 우리 담당하는 도의원들과 간담회 자리를 마련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교육위원회에 계신 분들을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우리가 도에 건의할 것도 건의하고 또 이야기할 것도 이야기하고 정책을 제안할 것도 제안하고 하는 시간을 마련을 했고요. 5번째는 11월 19일인데요. 아직 미정입니다. 여러분에게 허황된 부푼 꿈을 심어드리려면 작년에는 1박 2일로 했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프로그램은 별로였는데 저녁 식사 이후가 좋았습니다. 예. 근데 코로나 때문에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은 5차로 해서 정산에 대한 컨설팅 해드리고요. 종합평가, 그 다음에 성장나눔 발표는 뭐냐면 작년에는 우리가 못했는데 재작년까지는 우리 성남의 모든 꿈의 학교가 한자리에서 발표하고 부스 운영하고 전시물, 결과물 전시하고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걸 성장나눔 발표회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올해는 어떻게 할지 의논하고 올해를 점검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데 중요한 거는요. 5번 중에 최소한 3번은 참석하셔야 됩니다. 대표자 아니면 실무자라도 그 꿈의 학교에서. 왜냐하면 3번 이하면 내년도 공모 선정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오시길 잘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 2번째는요. 요거는 이제 저희들 네트워크 구성한 거 여러분 앞에도 있으니까 참여. 여러분 다 구글 폼으로 여러분이 직접 다 쓰신 거죠? 예. 혹시 봤더니 나는 다른 데를 가고 싶다. 그러면 이수민 주무관께 말씀하세요. 그러면 9월달 때 이렇게 옮겨 드릴 수 있을지. 예, 저희가 일단은 음악, 영화, 영상, 진로, 창업, 인문학, 그 다음에 창작, 미술, 과학, 기술 이렇게 6개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중간 컨설팅입니다. 이건 모든 꿈의 학교가 다 받아야 됩니다. 9월부터 11월 초까지고요. 여러분이 활동하는 시간에 여러분이 활동하는 장소로 컨설팅단이 방문합니다. 방문해서 활동하는 거 보고 여러분이 그동안 사용한 회계 서류나 활동이나 운영에 대한 것들을 컨설팅하고 이렇게 평가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꿈의 학교 운영자와 강사들 말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운영자고 강사가 따로 있으면 강사는 활동을 하시고 운영자와 한 3, 40분 대담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질문도 할 거 하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도 보시면 되고요. 정말 도움을 드리려고 찾아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이건 아직도 모르겠더라, 이건 어렵더라, 또 질문할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운영자가 강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컨설팅과 대화하고 있으면 수업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수업 앞, 뒤로 신청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시에 시작하면 컨설팅단하고 1시 반에 만나서 30분 이야기하고 수업 들어가면 컨설팅단은 참관하고 떠날 수 있도록, 아니면 참관부터 하고 수업 다 끝나고 컨설팅단을 만날 수 있도록. 아시겠죠? 어디는 강사가 운영진이다 보니까
막 얘기하고 있는데 선생님 잠깐 와보세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업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시간 분배를 잘 해주시고요. 이때 여러분이 준비할 것은 여러분이 하셨던 각종 행정 서류, 뭐 지출 결의서라든가 강의 확인서라든가 그 다음에 회계 서류들 다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꿈의 학교 운영하시면 그 한 주간 안에 활동 일지 홈페이지에 기록하시는 거 아시죠? 모른다 그러면 안 돼요. 뒤에 도에서 나와 있는데 모른다 그러면 예, 오늘 활동하셨으면 출석 이렇게 하시고 활동 일지에 사진 한 장씩 꼭 첨부하셔갖고 간단하게나마 올리셔야 돼요. 아직 우리가 전체 다 개교를 못한 상태라 그렇지만 이제 한 9월 말 중순 이후부터는 그 검열단이 매주 여러분 꿈의 학교 들어가서 올렸나 안 올렸나 검사하고 지출한 것들 또 활동한 것들 다 체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 다음 수업 전까지는 마무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런 것들을 다 중간 컨설팅 때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신규인 분들은 원격 연수를 하셔야 됩니다. 2015년, 16년도에 두 가지를 만들었어요. 그 마을교육 공동체에서. 하나는 여러분이 하실 마을교육 공동체에 물들다라는 원격 연수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꿈의 학교가 무엇인가 하는데 작년에는 두 개를 했는데 올해는 하나만 하면 되나 봐요. 어쨌든 뭐 하나만 하려니까 감사하죠. 이거는 뭐냐면요, 15차시로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인터넷으로 들어가셔서 연수하시는 거예요. 인터넷으로. 그러면 여기 이제 한국교원연수원에서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 요 사이트가 있어요. 요거 그 우리 마을교육 공동체 꿈의 학교 홈페이지랑 다른 데예요. 여기 가끔 일로 들어가셔서 안 보여요 그런 분이 있는데 요 사이트는 다릅니다. 한글로 경기 마을교육 공동체라고 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는데 아무 때나 듣는 게 아니고요. 2기가 8월 3일부터 16일까지 신청을 하면은 8월 11일부터 9월 7일까지 들을 수가 있어요. 이때 신청을 못하면 3기 때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오늘 끝나고 집에 가셔서 신청하고 후딱 들으세요. 근데 끝에 이렇게 간단한 평가가 있으니까 틀어놓고 TV 보고 오시면 평가를 못 하십니다. 어쨌든 졸더라도 앉아 계셔야 돼요. 거기 2배속이 있었나 모르겠지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그렇게 들으시고요. 여러분 뭐 대부분 신규 회원이실 테니까 회원 가입 후 로그인 하시고 수강 신청 누른 다음에 예, 거기 안내사항 보시고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홈페이지 회원 가입 로그인 하시고요. 메뉴에서 연수 과정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마을교육공동체 물들다 찾으셔서 수강 신청하시고요. 연수 시간에 맞춰서 그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들어가시면 돼요. 시간이 보통 한 45분, 50분 한 차씩 되어 있는데 30분 듣고 끝났으면 다음에 들어가면 이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80% 이상 참여하시면 이수증이 나오고요. 이것은 12월 31일까지 이수민 주무관, 누군지 아시죠? 수료증을 인쇄하셔서 스캔을 하셔서 이메일, 요거 LSM입니다. 어떤 분은 또 뭐 1인 줄 알고 LSM 이수민 그쪽으로 보내시면 되고요. 요게 연수증입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게 돼 있어요. 다 끝나면 맨 밑에 이수증 출력이라고 떠요. 그걸 누르면 이제 이렇게 하면 요 위에 이수증 출력하기를 누르면 프린터에서 출력이 돼요. 그럼 그걸 이렇게 스캔을 하셔갖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설명했지만 더 놀자 제가 밴드에 올렸거든요. 이렇게 확대해 보시면 어디로 보내시고 어떤 식으로 응모하는 게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전해드릴 얘기 드렸고요. 질의응답은 나중에 제일 끝 시간에 한꺼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요.